지금 QLD나 TQQQ로 인생 역전하고 싶으시면요. 차트부터 보지 마세요. 그거부터 보시면 거의 무조건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지식 싸움이 아니라 멘탈 싸움이고 행동 싸움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누군가는 복리로 살아남고 누군가는 계좌가 찢어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흔들릴 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숫자로만 봅니다. 엑셀, 수익률, 계산기, 공식. 근데 현실은요, 돈은 늘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자존심, 불안, 비교, 과거 기억, 부모님 세대의 공포, 친구가 번 돈에 대한 질투, 내가 뒤처진다는 초조함. 여기서 레버리지 ETF를 만나면 숫자는 그냥 핑계가 됩니다. 손이 먼저 나가요. 매수 버튼 누르고 나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QLD, TQQQ를 한다는 건 남들보다 더 똑똑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티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다 가져갑니다. 근데 오래 버티려면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더 덜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살아남는 심리 시스템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 ETF를 악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꿨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락을 봐도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생존 위협이라고 느낍니다. 그 감정은 지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누구는 어릴 때 집안이 자주 힘들었고, 누구는 IMF 같은 분위기를 크게 체감했고, 누구는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실패했고, 누구는 주식으로 큰 돈을 잃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 기억이 내 손가락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멘탈 강하다. 나는 쫄보 아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미 위험해진 겁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용기가 아니라 겸손이 돈이 됩니다. 시장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이 나를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하나 바꿔가겠습니다. QLD, TQQQ는 수익을 주는 상품이 아니라 변동성을 주는 상품입니다. 변동성을 선물로 받는 대신 시간이 지나면 보상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상만 원하고 변동성은 사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중간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뛰어내린 사람은 평생 레버리지를 저주합니다. 사실 레버리지가 문제라기보다 변동성의 가격을 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연평균 10%를 원하시면요, 그 길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를 맞는 시기가 섞입니다. QLD는 그 충격이 더 크고 TQQQ는 더 큽니다. 이걸 견디는 게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좋은 수익만 훔치려고 하면요, 결국 시장에서 쫓겨납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훔치는 사람은 대부분 수수료보다 비싼 걸 냅니다. 감정으로, 인생으로. 그럼 레버리지 ETF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왜 나올까요?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반만 맞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이겁니다. 규칙 없이 하는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다. 규칙이 있는 레버리지 ETF는 위험을 다루는 도구가 된다. 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위험한 것처럼요. 여기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수익은 내 실력이고 손실은 운이 나빴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계좌는 늦게라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에서는 운과 리스크가 늘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처럼요. 조타를 잘해도 갑자기 파도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뒤집혀도 안 죽는 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포지션 사이즈이고 현금이고 분할이고 리밸런싱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내 수익은 내가 다 맞아서 생긴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큰 수익은 소수의 구간이 만들어줍니다. 시장은 늘 평균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가끔 미친 듯이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계좌가 계단을 타고 점프합니다. 문제는 그 점프 구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제일 무서운 건 타이밍을 맞추는 실수보다 그 점프 구간에 내가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겁나서 팔고 회복을 못 믿고 다시 못 들어가고 그러다 폭등이 와버립니다. 이때 계좌는 다시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의 본질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게임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능력, 그게 행동의 힘입니다. 이게 복리의 왕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워렌 버핏이 특편했던 건 천재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했고 중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자체가 무기가 된 겁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훨씬 높았던 사람도 시간이 짧으면 결과는 줄어듭니다. 결국 돈은 실력만큼이 아니라 실력을 유지한 시간만큼 벌립니다. 여기서 QLD, TQQQ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원칙 하나. 레버리지에 들어갈 자금은 인생을 흔들 돈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이 꼰대처럼 들리셔도요. 레버리지는 멘탈을 건드리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월급, 대출, 가족 이런 문제와 섞이면 손이 망가집니다.
손이 망가지면 규칙이 깨지고 규칙이 깨지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원칙 둘, 한 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분할이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한 번에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 그 습관이 바로 죽음이 됩니다. 분할의 목적은 수익률이 아니라 내 행동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다 넣으면 하락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씩 넣으면 하락이 기회로 변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원칙 셋, 현금은 비겁함이 아니라 탄약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기회 놓친다. 이 말은 반쯤만 맞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손이 없어집니다. 레버리지에서는 폭락이 자주 오고 그때 현금이 있는 사람이 계좌를 리셋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구경한 사람은 다음 상승을 내 돈으로 못 먹습니다. 원칙 넷,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락을 미리 정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로 생각하는 하락이 아니라 내 심장이 실제로 멈추는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괜찮다가 마이너스 25%부터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안 하고 강한 척하면 마이너스 40%에서 손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손은 대개 바닥에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락을 견디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비중이 커서 잠을 못 자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작은 비중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큰 비중으로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합니까? 언제 팔아야 합니까? 이걸 하나의 정답으로 외우려는 순간 다시 불행해집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답 같은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를 이렇게 만듭니다. 매수는 자동으로, 매도는 규칙으로. 자동 매수는 감정을 끊어줍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매수 결정이 내 자존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아야 사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꼬입니다. 자동으로 사면 내 자존심이 빠집니다. 그냥 시스템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두 종류로만 만듭니다. 하나는 비중 조절, 하나는 목표 달성. 비중 조절은 올랐을 때 조금 덜어내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 수익을 확정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목표 달성은 내가 원하는 인생 목표에 맞춰 현실로 바꾸는 겁니다. 계좌 숫자를 현실로 못 바꾸면 돈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심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쁜 뉴스에 너무 민감합니다. 폭락은 6개월 만에 오고 회복은 몇 년에 걸쳐 옵니다. 폭락 뉴스는 당장 내 생존처럼 느껴지고 회복은 조용해서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뇌는 비관을 사랑합니다. 비관은 지금 당장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에서는요, 비관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난하게 지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적인 낙관입니다. 세상은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지만 길게 보면 대체로 좋아졌습니다. 기업은 망하기도 하지만 인덱스는 회복해왔습니다. 레버리지는 그 회복을 증폭합니다. 물론 하락도 증폭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운과 리스크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시기에 시작해서 쉽게 번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시작하자마자 폭락을 맞고 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건 실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내 기준으로 복사하지 마세요. 남의 타이밍은 남의 운이 섞여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리스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남처럼 하려 하지 말고 내 인생을 기준으로 설계하세요.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진짜 큰 돈은 내가 10번 맞아서가 아니라 한두 번의 큰 구간에서 나옵니다. 소위 긴 꼬리 사건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단타처럼 짧게 흔들면 그 구간을 놓칩니다. 대신 분산과 시간으로 그 구간이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먹습니다. 죽으면 못 먹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부자와 부유함의 차이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부자는 보여지는 겁니다. 비싼 차, 좋은 시계, 큰 집. 부유함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직 쓰지 않은 자산, 아직 남겨둔 선택권, 내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QLD, TQQQ를 하는 목적이 남들한테 잘 사는 척 하려는 거면요, 레버리지에서 100% 망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흔들릴 때 체면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데 보여주기 인생은 그 순간에 체면을 선택합니다. 체면 선택하는 순간 바닥에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반대로 목적이 시간이라면 레버리지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최고의 배당은 시간 통제권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오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걸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흔들릴 때도 이유를 기억합니다.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더. 목표가 계속 밀립니다.
처음엔 1억이면 된다가 2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레버리지하면 계좌는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충분함을 모르면 어떤 수익도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이 없으면 리스크가 끝없이 커집니다. 그러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수익률 계산보다 충분함의 기준입니다. 얼마가 되면 무엇을 바꿀 건지,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면 나는 멈출 건지. 이게 있어야 레버리지가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QLD와 TQQQ 중 뭘 해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리는 있습니다. 내 변동성 내성이 낮으면 QLD가 낮고, 내 변동성 내성이 높고 규칙이 더 단단하면 TQQQ를 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앞서서 TQQQ부터 가고 멘탈이 깨지고 레버리지를 욕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 손이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못 견디면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손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시로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비중으로 시작해서 내 감정이 어떤지 데이터를 모읍니다. 내가 마이너스 15%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마이너스 25%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걸 기록합니다. 기록하면 보입니다. 보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크게 들어가면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매수는 여러 번으로 나눕니다. 가격이 오를 때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계획대로 삽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려갈 때 사는 이유가 복수심이 아니어야 합니다. 복수심으로 물타기 하면 레버리지는 폭탄이 됩니다. 계획으로 분할 매수하면 레버리지는 사다리가 됩니다. 또 하나, 리밸런싱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 계좌를 달콤하게 해줍니다. 그때 사람이 취합니다. 취하면 비중이 커집니다.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하락이 오면 충격이 배로 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덜어내는 습관이 생존입니다.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기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에서 진짜 경쟁은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생존 확률입니다. 장기 생존이 결국 장기 수익을 만듭니다. 오래 살아남은 평균이 단타 천재의 한 방을 이깁니다.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시스템이 있어야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를 한다는 분들에게 딱 한 문장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그걸 가장 잔인하게 시험합니다. 대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복리의 속도는 진짜로 달라집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비용이 있습니다. 불안, 변동성, 기다림, 외로움. 그 비용을 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레버리지는 악마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차트보다 내 손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흔들릴 때 뭘 하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게 QLDTQQQ의 시작입니다.